자, 교재 138쪽에 용어의 2번 도시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고개 밑줄 치세요.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가로 띄워놓으시고 의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로 구분됩니다. 밑줄 칠 곳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거기 밑줄 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합쳐서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자, 그 뜻이에요. 자, 도시군 계획은 첫째,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단일한 행정구역이랬죠. 자, 이 단일한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계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켜 이용할지 보존시켜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도시군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3번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 공간 구조와 다음에 밑줄 칩니다. 이것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밑줄 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첫째, 이 계획은 이 단일한 행정구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종합계획이고,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입니다. 뭐 특별시든 광역시든 시군이든 관계없어요. 자, 이 행정구역 안에 자, 이렇게 산도 있으면은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고, 자, 여기도 그렇죠. 또 이와 같은 이런 지역에는 자, 시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자, 필요한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단일한 행정구역에 어디를 개발할 것이며 어디를 보존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첫 번째 역할이 그래요. 특별시나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적 안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옛날에 있었겠죠. 그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하라고 다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개발이 돼가 있고 보존이 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단일한 행정구역이면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를 정해주는데, 자, 그러면서 이 단일한 행정구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구상에, 자, 여기에 필요한 구상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행정구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게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산업, 유통, 경제, 문화, 보건, 복지, 이 도시에 필요한 모든 분야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뭐라 부른다? 종합계획입니다. 하나의 도시에 모든 종합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뜻이. 울산광역시도 있겠죠. 울산광역시에서 이 계획을 보면은 울산광역시 장기 발전에 관한 거 모든 다 알 수가 있어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이거 보여주면 다 투기하죠.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러 가면은 가라 이라는 거. 가라.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좀 오지 마라 이라는 거. 이거 보면은 옛날에 이 공무원 한 사람들 이걸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좀 이게 처음에 1970년 이후에 이런 제도들이 도입돼가 막 전국에 시행되고 있을 때 뭐 공무원 생활하다가 좀 정년퇴직 가까이 되면은 슬쩍슬쩍 이 계획을 시청에 있는 걸 서서서 봐가면서 자, 자기 일가들한테 어디 땅 사라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땅 사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큰 부자가 돼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이용했다는 건데 요즘은 이거 볼 수 있다 없다? 안 보여줍니다. 투기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행계획을 했어요. 이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주면은 이 제시된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에 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돼요.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강력도시 앞에 강력도시에 제시한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 보전에 대한 것을 제시했을 때 무조건 실행할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지역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해당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보시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밑줄 칩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라고 거기 줄 치고 위에다가 실행이라 썼으면 돼요.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수립하는 토지용 및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6가지 계획을 박스 안에 있죠. 이걸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은 구체적으로 개발도 실행되고 정비, 보전이 실행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도시의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에 관한 목적을 달성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관리계획 실행 계획을 했는데 개발, 정비, 보전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밑에 종류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보면은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우리 앞에 잠시 나왔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실행하면은 이 관리계획 중에 하나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것을 그 토지의 지정 변경에 할 때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한다 이 뜻이에요. 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가지고 용도를 딱 정해주면은 개발이나 보전이 실행됩니다. 만일 용도를 상업지로 정해줬죠. 그럼 뭐가 된다? 상업지로 개발돼요. 녹지로 정해줬죠. 녹지로 보전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끝말이 구역으로 끝났죠. 이거 용도구역이에요. 이 4가지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토지에 이 4가지 용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이런 보전이 실행됩니다. 개발이 안 돼요. 위에 거는 개발도 실행될 수도 있고 보전이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발표되면 그 토지의 용도구역이 딱 지정됩니다. 여기 용도구역이 지정되겠죠. 지정되면 이게 개발한다 못한다? 못해요. 개발은 보전 실행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다라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항, 항만 같은 이런 사회기초시설입니다. 이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기반시설이 설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실행됨으로써 이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은 앞에 제가 언급했죠. 새로운 개발을 할 때 쓰는 사업이랬죠. 신개발 사업이 착수되더라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 발표되면은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거기에 지역의 일부에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역 일부에다 개발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것이 발표되면은, 자,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복합 개발이 착수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6가지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나 보존이나 정비가 이 재개발이에요. 예. 이런 것이 이 계획 6가지 통해서 실행되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이 6가지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든 거래요. 만들었습니다. 서울이든 울산이든 전국 이 6가지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여기는 이 도시의 중심가. 자, 상업적으로 개발돼야 되고, 또 이런 곳에 가면은,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죠. 네, 아파트 단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야 돼. 네. 또 여기에는 공업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큰 공장에 들어가서. 자, 각종 도로망 설치가 필요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설치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성한다 할 때, 자, 여기는 보존하라, 자, 여기는 개발하라, 보존하라 하고 제일 먼저 방향 제시기로 방향 제시해야 돼요. 이게 전국토 단위라면은 국가계획 같은 거로. 자, 여러 지역을 묶어서 큰 광역시가 들어갈 때는 광역도시계획이고, 다른 행정구역일 때는 무슨 계획으로? 네, 이 계획으로 도시군기본을 통해서 자, 어디 개발할지 다 방향 제시합니다. 보존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하나하나 실행해야 되죠. 그럴 때 무슨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자, 먼저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겠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존시킬 때 쓰는 것이 요거예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발표됨으로써 여기에는 개발하지 마라라고, 자,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여기 보존이 실행돼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런 개발을 할 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로 개발하려면은 역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도를 통해서 자, 여기 개발을 방향 제시한 대로 실행 착수하고, 관리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용도지로 상업 지역이다, 여기 주거 지역이다, 여기 공업 지역이다라고 지정해 줍니다. 용도 정해졌죠? 네, 용도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가 건물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라고 정했는데 여기는 상가 건물 들어오면 되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게 용도제도예요.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정했죠? 공장만 들어와야 돼. 그럼 다른 건 못 넣어. 전부 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이 제도를 통해서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맞는 건물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자, 이 개발제한구나 도시자연공원, 시가조정구역, 수산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발을 강력하게 억제시키고 특수한 목적의 보존을 해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산, 자연환경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 그냥 보존하라 했을 때는 약해요. 아예 여기 개발 못하도록 강력하게 써야 될 때 쓰는 것이 이 두 번째 겁니다. 이게 발표되면은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 같은 거 하나 딱 들어오면은
자, 개발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강력하게 개발 못하고 묶어버립니다. 자, 울산광역시에 중구 핵심도시 뒤편 가면 나지막한 산지 있죠? 자, 거기에 개발 제한을 지금 묶어놨어요. 울산광역시에서. 왜 묶었을까? 뭐 산도 그리 안 큰데. 예. 자, 그래서 개발 제한을 지정해서 강력하게 자연환경 보존시킨다는 명목하에 딱 묶어봅니다. 왜? 울산광역시 다음에 저게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국가지자체에서 일반인이 미리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가지자체 미리 딱 강력하게 묶어놔야 돼요. 일반인 개발 못하도록. 그럴 때 선다요, 주로. 자, 여기 도로 이런 거 설치하려면 세 번째 것이 발표돼야 되겠죠. 이게 발표되면은 기반시설, 도로, 철도 이런 것이 다 형성됩니다. 자, 도시개발사. 자, 우리 여기 신도시 만든다 그랬죠. 여기 공업단지 만듭니다. 용도는 공업이다라고 해놨지만은, 자, 여기 단지 같은 거 조성할 때 수천 수만 필지에다 단지 조성이 됩니다. 갑자기 이게 큰 단지를 만든다. 큰 신도시를 만들 때 쓰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도시개발사. 자, 그리고 여기에 주거지역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만 넣고 주거지역 같으면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연립주택 들어가고 다세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딱 아파트만 넣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것이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건물. 개발의 목적에만 딱 받는 건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지구 단위에. 여러분도 아파트 단지에 가만히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물 외에 다른 건물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각 동, 부대시설, 복리시설 왜 단독주택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왜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용도는 주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요놈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지구 단위제다. 그렇게 해서 조성되고. 자, 여섯 번째는 뭐냐? 여기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곳에 크게 복합개발 같은 거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다. 이 지정되면은 이 지역에 복합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여섯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을 다 만든 제도,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대한민국은 사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몇 문제 오느냐? 24문제로. 이 계획과 관련해서. 60점이 나오죠? 이 계획만 잘해도 60점 합격해요. 그럼 그 계획을 열심히 외워야 되겠네. 6가지를. 그럼 내년 또 와야 돼. 전주에 뭐라면 외우지 말았죠. 이거 어떻게 답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울 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은 되는 거지. 이 많은 거 어떻게 답이야? 자, 이 도시군관리 6가지를 배우려면 법을 몇 개 배워야 되느냐? 3가지를 배워야 돼요, 법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시가중구역, 수산자 보호구역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배워야 돼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배워요. 자세하게.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이게 6문제는 온다 그랬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별도로 배워요. 여기서 6문제. 이 2가지도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별도 법에서 배우고 여기서 총 12문제.
나머지는 국토계획 및 운행에 관한 법에서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총 12문제, 24문제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용도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거 자세하게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6가지를 외우려 하지 말고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6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6가지 중심으로 배운다 이 뜻이. 그럼 6가지 중심은 이 3가지 법에서 배우고 나면은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아파트 단지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주택법이나 건축부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자, 그만큼 이 6가지 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사실 대한민국을 만든 법이다. 만든 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도시군관리계 한 종류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기반시설 찾았습니까?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자, 여기에 크게 7가지, 자, 세부적으로 45가지 시설, 이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필수 시설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시험에는 잘 놓을까요? 아닙니까? 잘 놉니다. 그럼 어떻게 돼? 또 외우죠. 그럼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냥 난중에 어디 놓는다 다 정해줍니다. 예, 그러면 그것만 이해하면은 쉽게 맞춰요. 예.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안 냈고 작년 시험에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관례상 홀수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은 쉽다. 34에는 쉽습니다. 올해 되게 어려웠죠.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상 합격자 인원수가 한 1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좀 쉬웠을 때는 27,000명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34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시설을 기반시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계도, 운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같은 것인데, 자, 우리게 도시군관리계획 종류에서 여기 기반시설이 나오죠. 그 기반시설이 45가지 시설이에요.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이 도시군관리계획 발표가 있어야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공간시설로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자, 녹지는 뭐예요? 뜻을 알아야 돼. 지금 기초로 배우니까. 녹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 보면 나무 심어놨죠.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면 나무 심어놓은 거 봤습니까? 그게 녹지예요. 산은 녹지하면 안 되죠. 산은 산이고. 예. 자, 그래서 이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녹지. 우리가 이제 시가지를 조성할 때 건물만 지면 삭막하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가 이 나무를 심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할 때 그때 쓰는 녹지예요. 자, 그 다음 공공공지는 자, 빈터는 맞아요. 공지는 빈터인데 국가, 지자체가 사용하는 빈터를 뭐라 부른다?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공공공지. 자, 유통공급시설에서는 자, 거기에
뭐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장 및 송유 설비 같은 것을 유통공급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공동구는 뭡니까? 공동구 지하 구조물이에요. 우리 도로에 가 보면은 여기에 맨홀이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죠. 위에 보면 뭐 수도, 뭐 여기에 뭐 전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안에 열고 들어가면 이와 같은 지하 구조물,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공동구라 합니다. 공동구. 지하 구조물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구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렇게 하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자, 하천도 있고 유수지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자, 그래서 유수지는 뭐요? 저수지는 또 뭐? 물 웅덩이 있죠? 규모 큰 걸 저수지라고, 규모 작은 걸 뭐? 유수지. 연못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방화 설비, 화재 예방하는 설비, 방풍 설비, 바람으로 인한 재해 예방하는 설비, 방수 설비, 물로 인한 시설, 물로 인한 재해 예방하는 시설, 사방 설비. 자, 우리 산사태라든지 이런 거 무너지는, 산이 무너지는 거 있죠? 그걸 예방하는 시설, 방조 설비, 바닷가에 가면 해일이 일어나죠? 그런 걸 막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방제시설. 보건위생 시설의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뭡니까?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이런 것을 장사시설이라고. 장례에 관련된 시설이죠. 도축장, 자,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유름 방지시설, 폐차장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시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예, 기반시설이다. 외우지 마시고 뭐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은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야 이것이 설치되거나 정비 개량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창고는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갔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칩니다.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그렇게 줄 치고 칠판 보세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우리 앞에서 잠시 봤죠.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 45가지 시설이 기반시설입니다. 자, 이 기반시설을 45가지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설치 등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합니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있음으로써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종류.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한 종류. 그 기반시설 45가지 중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자, 이런 기반시설은 어떤 거냐? 규모가 다 큰 거예요. 자, 위에 그 기반시설 앞 페이지 표에 보면은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라 되어 있죠. 이런 시설 규모 크죠. 자,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이 결정, 확정이 되어야 설치됩니다. 자,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규모가 소규모예요. 교통시설 보시면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굳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규모 작은 소규모 기반시설이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을 45가지 중에는 미리 도시군관 결정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도 있고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을 봅시다. 자, 우리 학원 주변에 도로 있죠, 이거? 기반시설이에요. 이런 도시군관 결정 설치해야 돼요. 규모 크니까. 도로 밑에 각종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죠? 규모 크죠? 울산시 전체 생각한다면 결정으로 설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보다 보면 공용 주차장 보입니까? 그런 도로에 비해서 규모 커요. 그런 것은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관 결정으로 설치하는 이 기반시설 달리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시설로 부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뜻이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관 결정으로 자, 설치하는 이런 시설을 달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밑에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하는 규모 소규모인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지 않고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엄격히 설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두 가지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그냥 기반시설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인 기반시설은 규모가 어떻다?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물었단 말이에요. 3.3에.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했죠. 예. 옛날에는 어떻게 물었느냐? 이래 묻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죠. 자,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아닌 것도 있죠. 요즘 이래 안 묻습니다. 요즘 이래 물어요. 올해 시험을 대충 뭐 제가 소개하면 이랬습니다.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어느 것이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규모가 어떻다? 큰 거예요. 그래서 1번 광장, 건축물, 부속 광장은 제외. 2번 도축장,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짜리. 3번 방송통신대학.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이 뭐예요? 네? 그 내년에 또 온다 이 말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1번. 이런 형태로 묻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우죠. 이걸 노골적으로 묻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맞춰야 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은 이 중에 규모 제일 큰 게 뭐냐? 그게 답이에요.
제일 큰 게다, 제일 큰 거.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그래 이제 안 가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제일 커요, 광장. 건축물 부속 광장은 제외해냈죠. 이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 부속 광장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번 광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규모 굉장히 큽니다. 자, 수천 평, 수만 평쯤 되겠죠, 이 광장은. 여의도 광장 들어봤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도축장, 밭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50평짜리 도축장이에요. 방송통신대학 안 가봤죠?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있죠? 수만 평, 수십만 평 위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방송통신대학은 건물이 조그만한 거 하나. 이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이거 반만한 거 하나. 방송통신대학은 거기에 수업을 받는 목적이다, 방송하는 목적이다. 방송하는 목적이에요. 수업은 어디 듣습니까? 방송통신대학에 가입하면 집에서 듣겠죠. 방송으로.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규모 제일 큰 게 다 이거예요. 요즘 시험 이래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를 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푸는 오늘 시험도 이 문제 나왔어요. 자, 도시공간 결정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고, 이런 규모가 어떻다? 큰 거.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규모 제일 큰 게 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광장 이런 게 답인데, 문제는 나는 규모가 뭐가 제일 큰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자꾸 이제 머리를 깨야 돼. 뭐가 큰지. 그래서 특히 공법이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돼. 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 한 문제 맞추려면 수백 가지 외워야 돼요. 요령을 맞춰야 돼요. 요령. 그래서 이 과목이 괴로운 이유가 공포의 공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말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합격한 분들이 암기식으로 공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는 못하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포의 공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설사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규모 제일 큰 게 답이다라는 걸 이해만 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우리 40다스까지 시설 있죠? 이 중에서 규모 큰 시설들만 모아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로? 실행계획인 도시공간 결정이 됨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중에 미리 도시공간 결정이 된 시설을 달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시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규모 큰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뭐겠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공객 시설은 전부 다 뭐로 설치한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허가받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옆 페이지 보시면은 10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거기에 141쪽에 보시면 10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도시공객 시설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자, 기반시설 중에서 이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시설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각종 고속도로 비롯한 도로망, 뭐 공항, 항만 큰 기반시설은 다 저 도시공객시설이고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140쪽에 8번 광역시설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